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지난 3월 9일 대선 이후로 현재 우리 민주시민분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성공적인 검찰개혁과 바로 이재명 고문의 빠른 정치권 복귀일 것입니다. 현재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은 완전한 수사권 박탈이 아닌 일부 박탈 입법으로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기다리던 입법 아닌데 아쉬움이 너무 큰 부분이 아닐 수가 없지요. 법사위에서 열일하고 계시는 김용민 의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선택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고 고민은 깊어집니다. 향후 검찰 정상화법 처리 과정을 잘 정리해서 설명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페이스북에 짧게 글을 올리셨는데 저 짧은 글에서 느껴짐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입법안이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개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하는 척만 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수박이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은 민주당에 재입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가장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재명 고문의 활동입니다.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역시도 이재명 고문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자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 보궐선거에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고문이 빠르게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당 일각에서는 빠른 정치 복귀가 필요하다는 쪽과 거친 표현을 쓰면서 출마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공존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거친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토록 이재명 고문의 정치권 복귀에 반대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누구인지 이름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그쪽계 의원들이라는 추측이 생깁니다. 모 의원은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이심을 내세우며 서울로 간 것도 부자연스러운데 떠난 자리에 이재명 전 후보가 온다라면 둘이 서로 짰다는 말이 나오지 않겠느냐, 상식에 반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모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또 다른 비 의원은 인천시장 선거만 보면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해오는 것은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전국 선거 측면에서는 좋은 선택인지 찬반이 엇갈린다. 그러나 찬반 의견과 무관하게 이재명 고문이 전략 공천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이재명 고문의 출마를 적극 요구하고 있고 또 해당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여론이 형성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재명 고문의 빠른 정치 복귀는 많은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지금 정치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고 사는 낙이 없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노라면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올 지경인데 시민들 입장에서 무슨 비전이 있고 무슨 희망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이재명 고문의 복귀가 더더욱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요. 이재명 고문의 복귀를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거 정동영의 사례처럼 일부러 쉬운 길을 찾는 것이 차기 대권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차원이 다르죠. 정상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자들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이런저런 명분 찾고 기회 찾고 하다 보면 오히려 저들에게 또다시 공격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설이 길었는데 민주 시민들은 눈이 빠지게 이재명 고문의 복귀를 기다리며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결단하셔서 볼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양 구민들은 이재명 고문이 국회의원이 되면 참 좋으시겠습니다. 공약 이행률 96%의 국회의원을 얻으니까 말입니다. 자, 한편 윤석열이 대선 전에 내세웠던 공약 대부분을 처리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 내세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일괄 지급이 아닌
차등 지급하겠다고 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윤석열 인수위의 발표에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손실 소급 적용도 빠졌고 일괄 지급이 아니라 차등 지급으로 후퇴했다면서 새 정부가 1호 공약 파기에 나선다라면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들이 600만 원 이상의 일괄 지급을 기대해온 상황에서 지원금 차등 지급안이 발표가 됐다. 발표안은 구체성마저 떨어져서 실망스럽고 특히 차등 지급안은 현 정부의 지원안보다 퇴행한 것이어서 심각하게 우려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선 전에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마치 다 해줄 것처럼 표 얻어가고 곧바로 뒤돌아서서 내가 언제 그 구약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는 행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서야 아셨습니까?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설마 이럴 줄 모르진 않았겠지요. 자,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인수위가 어제 충격적인 발표를 해서 지금 시민들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전의 독점 전력시장을 민간에도 개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전력시장 민영화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나마도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에어컨 틀면서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었는데 이제 돈 없는 서민들은 더운 여름에 에어컨 켜는 것은 상상도 못할 수 있고 추운 겨울에 난방이나 전기장판 같은 것도 전기요금 무서워서 켤 수 없을지도 모르게 생겼습니다. 만약 여기에 의료보험까지 민영화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요? 더 늦기 전에 빠르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른 한편 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0일 방한을 할 예정인 가운데 자연인 신분이 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5월이면 현직 대통령이 되는 윤석열의 만남보다 전직이 되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견고하기 때문이고 또 이후 만남에서는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하는 진짜 이유는 윤석열은 그저 형식적인 인사치레 정도인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 주 목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윤석열 입장에서는 망신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 5월 20일부터 3일간 이어지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이게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레기들은 바이든이 방한을 하면 마치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폭망할 것이라며 기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니네들 걱정이나 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든이 방문해서 윤석열과 한 20분 회동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한 3시간 회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켜보면 알게 되겠지요. 바이든이 정말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 여파가 지방선거에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지를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